짠. 자, 거기 난데없이 뭐 이런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책에서는 뭐 자체 이온화 뭐 이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고 뭐 자동 이온화 이렇게 번역하는 책이 있는데 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에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화학 2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화학 1 과정에서도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화학 1 과정에서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반응, 줄여서 BL 산염기. 네, 저체컨.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반응에서도 이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화학 2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와 관련해서 pH, 그래서 뭐 이렇게 수용액 중에 산성, 염기성, 중성의 액성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개념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 1에서도 화학 2에서도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을 바로 이 H2와 관련해서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그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으로다가 얘를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분자인 물 분자가 있죠. 이 물 분자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이 비공호 전자가 다른 물 분자의 수소의 전자를 얍 하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합선이 몇 개만 있어야 돼요. 결합선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또 전자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자를 받으면 새로운 전자를 받아서 새로운 결합이 되려면 기존 전자는 내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기존 결합 전자인 파란색 전자는 산소에 이런 식으로 남고 요 빨간색 전자가 요 이웃 물 분자의 노란색 비공호 전자에 붙어서 새롭게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이때의 산소의 형식 전화가 1-입니다. 형식 전하, 영어로는 formal charge라고 하는데 이게 화학원 교과 과정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화학원 교과 과정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전하라고 나옵니다. 성운이 멍긋하옵니다. 전하. 아, 미안해요. 잠깐. 자, 화학원 교과서에 보면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여기에 1 마이너스, 여기에 1 플러스의 전하가 나타난다. 라고 화학원 교과서 귀퉁이에 참고처럼 나옵니다. 화학원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얘들이 형식전화 개념을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많이 아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아, 전화를 형식 전화를 다 배우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 그 수능 기출에는 형식 전화란 말이 1도 안 나오죠. 그래서 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 돼요. 자, 뭐냐면 형식 전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원래 산소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죠? 원래 산소의 최외각 전자는 6개죠. 6개인데 지금 이 산소는 지금 비공호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었고 그 다음 여기 결합 전자가 마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산소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와 결합 전자의 절반 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이 산소가 7개의 전자를 획득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최외각 전자가 6개인데 지금 7개가 됐죠.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죠. 그래서
전하를 1-로 부여하는 이 방식을 화학에서 포멀 차지라고 해요. 그게 화학원 교과서에는 전하라고 해서 1-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교수는 이걸 안다고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왜 플러스냐? 결합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요 산소는 전자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비공호 전자 2개에 결합전자 하나, 둘, 세 개를 평균적으로 획득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최외곽 전자가 6개인데 산소가 지금 5개가 되면 하나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하가 1+로 부여하는 것을 형식전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OH-H3O+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H2O의 자동 이온화 과정이라고 화학 1, 2 과정에서 배웁니다. 무조건 배웁니다. 이때 이름이나 하나 불러볼까요? 얘 이름? 얘 이름 뭡니까? 얘 이름이 하이드로니움 이온이지요. 왜 이걸 한번 써본 거냐면요. 우리말 번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없어서 화학 1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씁니다. 즉 번역이 없어서 발음 그대로 씁니다. 교수가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쟤는 번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H2O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 그래서 결국 누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알자로는 누구만 이동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알자로는 요 수소만 이동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수소가 자, 잘 봐. 지금 수소가 봐봐. 결합하고 있던 전자를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결합하는 전자를 내비두고 움직였습니까? 결합해 있던 전자를 내비두고 원자만 이동했죠. 그러면 이동한 원자는 알자로 얘는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얘는 플러스라고요. H 플러스가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1 과정에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개념을 배울 때 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를 규정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H 플러스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H 플러스 주계가 뭐예요? 주계. H 플러스 주계를 뭐라고 정해요? H 플러스 주계를 뭐라고 정해요?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라고 정하죠. 그 H 플러스 밖에를 뭐라고 정해요? H 플러스 밖에를. 그걸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정의하죠.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개념에서 누구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를 정의한다? H 중성도 아니고 H 마이너스도 아니고 H 플러스로 정의하죠. 그걸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만 가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H2O의 자동 이온화 과정은 H 플러스의 이동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요것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요 녀석의 자동 이온화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땐 뭐가 이동한 거냐면 잘 봐. 얘가 이동한 거지. 제가 이동한 거지. 자, 이건 이동할 수 있을까? 이건 이동하지 못할까? 구조적으로. 얘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죠? 바로 얘는 중심 원자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H2O에서도 산소가 자동 이온화 됩니까? 수소가 자동 이온화 됩니까? 수소가 자동 이온화 되죠. 왜냐하면 수소가 말단 원자니까요.
여러분 중심 원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이 분자가 완전 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동이온화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화학결합이 그냥 깨져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건 너무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이온화에서는 항상 배웠죠? 말단 원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브로마이드와 플로라이드로 구성된 화합물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말단이겠습니까? 전기음 송도가 조금 작은 브로마이드가 중심 원자라서 브로마이드가 중심 원자라서 이 브로민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건 말단인 녀석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말단인 녀석이 이 플로라이드고 이 플로라이드가 움직여서 세 개가 두 개, 네 개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중성일까요? 자, 아까 수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플러스였죠. 근데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중성일까요?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이유는? 왜 여기는 플러스가 이동하는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라고 해야 하죠? 화학원 교과서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전기 음성도 때문입니다. 산소하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 어디가 더 커요? 산소가 크죠? 외우나 봅시다. 산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수능 기출에 산소, 질소, 전기 음성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수능 기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소 전기 음성도 얼마입니까? 3.5. 이 정도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수소 2.2. 2.1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2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2.1, 1점이 다 좋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는 브로마이드랑 비교했을 때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플로라이드 전기 음성도 얼마입니까? 4.0이고 브로마이드는 얼마죠? 2.9 정도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수소는 어쩔 수 없이 평균적으로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기는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도 플러스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플로린이 더 크죠. 크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할 때도 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건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인 플로라이드가 아니라 플러린 마이너스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온 BrF2는 얘는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플러스겠죠?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전하량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는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받아들였으니 BrF4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시된 반응의 뭐다? 자체 이온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기존 화학 원투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반응에 대해 이런 자체 이온화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아주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죠? 쉬운 듯 약간 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이제 2번. 잠깐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2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반응은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이 반응의 종류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반 고교 교과 과정에서 언급하는 무슨 종류의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바로 뭐다? 일종의 산염기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산염기 반응 중 누구를 참고하면 되냐면 바로 루이스 산염기 개념입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은 H+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루이스 산염기 개념은 뭘 가지고 정의합니까? 전자쌍을 가지고 정의하죠. 그럼 잘 봐요. 예. 루이스 산입니까? 루이스 염기입니까? 루이스 산이에요, 루이스 염기. 자, 얘 산이에요, 염기. 산이에요, 염기. 어려워요? 자, 얘 루이스 산이에요, 루이스 염기. 가윤아 뭐해? 화학원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놈은 루이스 산이겠죠? 가윤이한테 속았다. 루이스 염기겠죠? 자, 루이스 염기는 어떻게 정의돼요? 뭐 주게예요? 뭐 주게? 전자쌍 주계잖아요. 전자쌍 주계. 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와요?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F-가 떨어져 나와요. F-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F-는 최외곽 전자가 8개죠. 원래 7개인데 1-니까 하나 더 받아들여서 전자 8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F-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원래 이 구조에서 전자쌍이 뚝 떨어져 나올 거라고요. 전자쌍이 떨어져 나와서 얘한테 주는 거니까 얘가 전자쌍 주계의 역할을 해서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F-를 받아들여 이 화합물이 됐잖아. 그럼 얘는 전자쌍 밖에겠지. 그럼 얘는 뭐야? 루이스 산이지.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쟤는 루이스 산염기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산염기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루이스 구조 그려보라. 자, 우선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하연아, 제 구조 이름은? 자, 우선 이제 그릴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것이 보통 중심 원자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보통이기 때문에 100% 맞다 아닐 때도 많다? 아닐 때도 종종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렸던 H2O 둘 중에 전기 음성도 누가 더 작아요? 이게 작지. 근데 중심 원소는 산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닌데 보통 전기 음성도 작은 것이 중심 원자다.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 보통 몇 쪽이냐면
13, 14, 15족이에요. 보통. 아닐 수도 있는데 13, 14, 15족 애들이 보통 전김송도가 좀 더 작거든요. 뒤쪽 16, 17족이 되면 산소족, 플로린족이니까 할로젠족이니까 전김송도가 커지고요. 근데 13족, 14족, 15족은 얘가 결합선이 많이 나가요. (13족) 대표적으로 얼루미늄, 붕소 이런 애들이고요. 14족이 탄소, 15족이 질소거든요. 자, 붕소 결합선 몇 개 나가요? 붕소 결합선 몇 개 나가요? 3개. 탄소 결합선 몇 개 나가요? 4개. 질소 결합선 몇 개 나가요? 3개. 그럼 여러분 잘 봐. 중심 원자가 되려면 결합선이 작을수록 기하학적으로 유리하겠어요? 결합선이 많을수록 기하학적으로 유리하겠어요? 중심 원자가 되려면 결합선 많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전김송도가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 원자가 되려면 결합선이 많은 게 유리한데 하필 걔들이 전김송도가 작을 뿐인 거야. 그냥 우연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전김송도가 작은 게 중심 원자냐 라고 묻는다면 우연이에요. 우연. 알겠어요? 우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김송도가 큰 산소나 플로린은 결합선 개수가 적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중심 원자 되기가 불리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도 전김송도 작은 게 중심 원자라고 한번 대충 찝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로마이드하고 플로라이드 비교하면 브로마이드가 전김송도가 작다고 했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중심 원자의 최외각 전자 모두를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브로마이드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하면 17족 원소니까 7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단 할로젠 원소는 단일 결합으로 단일 결합으로 붙여줍니다. 자, 왜냐? 플로린 쓰고 플로린 역시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결합시키라고요? 단일 결합으로. 그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킬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얘를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심 원자를 정하고 말단 원소가 할로젠 원소면 걔를 중심 원자에다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런 플로라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죠. 그럼 나머지 2개도 그냥 점 하나당 플로린, 점 하나당 플로린. 끝. 그래서 중심 원자를 정해놓고 최외각 전자에다가 할로젠을, 특히나 플로린 같은 애를 단일 결합선으로 쭉쭉쭉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조사하죠. 자, 입체수는 뭐냐면 이 둘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원자에 나타날 수 있는 결합선, 단일 결합선 개수하고 비공호 전자쌍 개수를 더하는 건데, 지금의 경우는 단일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고 비공호 전자쌍이 두 개니까 지금의 경우는 5이지요. 그 다음 여기다가 VS EPR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VS EPR이 뭡니까? VS EPR이 뭐예요? 바로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저건 뭐 수능 교과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끼리는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야 됩니까? 멀어야 됩니까? 거리가 최대한 멀어야 되죠. 뭘 줄이기 위해서?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 주변에 전자쌍이 결합을 했건 비공호 전자쌍이건 하여튼 결합 전자쌍,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얘기인데, 그게 3차원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이 경우는 중심 원자를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그래서 마치 요렇게 바로 삼각 쌍뿔 기본 기하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결합선과 두 개의 비공호 전자가 저렇게 삼각 쌍뿔이 되도록 공간상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여기서 요 세 개의 플로라이드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두 개의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이렇게 배치된다. 자, 요 삼각쌍뿔 기본 구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요쪽을 기하학적으로 지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적으로 요 영역을 XY 평면이라 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XY 평면 방향에 하나, 둘, 세 개의 전자쌍이 있고 위아래 Z축에 두 개의 전자쌍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입체수 5의 경우는 요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이 지축 방향에 우선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입체수 5에서. 그러면 항상 적절한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로라이드 3개, 비공호 전자쌍 2개니까 당연히 저 말단 원소 중 전기음성도 큰 게 플로라이드죠. 그럼 플로라이드가 축방향 2개 잡고 나머지 3개를 여기 배치시킨다면 자연스럽게 비공호 전자와 나머지 플로라이드가 XY 평면 방향에 배치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결론적으로 이 비공호 전자쌍끼리 거리가 멀어지면서 전체적인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줄어드는데, 그냥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입체수가 5일 경우에는 위아래 Z축 방향에 전기음성도 큰 게 배치되고 나머지 것들이
평면방에 배치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럴 때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twisted T form, 우리말 번역은 뒤틀린 T 형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어떻게 T냐면 요렇게 T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T 모습이 나타나는데 비공호 전자쌍의 청력에 의해서 정확한 수직은 아니고 약간 각도가 꺾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청력 때문에 뒤틀렸다라는 뜻으로 트위스티드라는 말을 쓰고 생긴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T. 알겠죠? 이것이 바로 저 BrF3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리는 김에 나머지 애들도 있죠. 나머지 애들. BrF2, BrF4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나머지 애들도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나머지 것도 그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려보죠. 우선 첫 번째 중심 원자. 아까처럼 누구라고 했죠? 전기음성도 비교하면 브로마이드라고 했죠. 자, 그럼 브로마이드라고 쓰고 최외각 전자 몇 개죠? 7개.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중심 원자는 이온화가 되어야겠네요. 왜냐? 1 플러스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전자 하나를 띄어냅니다. 그 전자가 요거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때 이 브로마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6개임.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자는 얼마입니까? 혹은 뭐 이온가는 얼마입니까?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왔으니까 1 플러스겠죠?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바로 말단 할로젠 원소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라고 했죠. 여기에 플로라이드가 몇 개 붙어 있습니까? 2개 붙어 있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 상태에서 점 하나당 플로린, 점 하나당 플로린. 끝. 그리고 중심 원자 브로마이드는 1 플러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화합물의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아까 입체수가 뭐라고 했었냐면 중심 원자의 단일 결합 개수, 그 다음에 비공호 전자쌍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입체수가 4. 왜?
결합선 2개, 비공호 전자쌍 2개. 그럼 얘는 입체 구조가 어찌 될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가 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하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밴드 폼, 우리말 번역은 구분형인데, 구분형으로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또 분자 구조가 있죠. 누구? 아까 그렸던 무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BrF2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누구랑 루이스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다? 물이랑 루이스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연히 화학적인 성격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루이스 구조 측면에서는 저 녀석은 물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이 밴드폼이듯이 쟤도 밴드폼입니다. 됐지요? 됐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 BrF4 마이너스, 얘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중심원자 브로마이드고요. 최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이 경우는 여기에 전자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브로마이드의 전자 배치가 넷, 다섯, 여섯, 7, 8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전자 친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자 친화가 됐으니까 지금 얘는 이 상태로 양이온이겠어요? 음이온이겠어요? 양이온이겠죠. 알겠죠? 그런 다음 여기에 할로젠 말단 원소를 결합시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그래서 할로젠을 결합시키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만 규정을 해주고 플로린을 그냥 중심 원자의 단일 결합으로 쭉쭉쭉 결합해 시켜주면 끝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그럼 이때 여기서는 요곳에 립체수 얼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립체수가 6. 왜 6이에요? 단일 결합선 하나, 둘, 셋, 넷, 비공호 전자쌍 2쌍. 그러면 입체수 6인 상태에서 역시나 VSEPR을 적용해 봅시다. 아까 이것도 VSEPR을 적용한 거죠. 자, VSEPR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전자쌍들끼리 가까이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개의 전자쌍을 최대한 떨어뜨린다. 어떤 기하 구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6방향을 놓고 슉슉 이 상태에서 말씀.
하연아? 내가 지금 뭐 성공했죠? 아니 그 전에 내가 뭐 성공했죠? 하언니? 무슨 언니였다? 아 주 언니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그래?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 큐빈이 큐빈 언니 맞죠? 큐미니 언니. 큐미니 언니 방금 뭐 성공했죠? 그래? 저 뒤에 우리 언니 이름이? 서현. 서현이 언니인데 뭐 성공했죠? 한국 끓이기 성공했는데 한국 끓이기. 주어 한국 끓이기 기억나요? 주어 맞죠? 한국 끓이기. 이거 한국 끓이기 되는데? 봐봐. 다시 보여줄게. 신기하다니. 슉 한 다음에 슉 요렇게 하고 슉 한국 끓이기. 박수!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공간적으로다가 이렇게 팔면체 기본이 되도록 배치를 시킨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4개의 플로라이드와 2개의 비공호 전자쌍을 배치시키면 되잖아요. 서로 뭐하도록?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정팔면체 구조를 하면 자 여기도 직각일 거고 다 직각이 되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플로라이드하고 비공호 전자쌍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어쨌건 이때 브로마이드의 형식 전환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 경우는 2개의 비공호 전자를 서로 180도가 되게 멀리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력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자쌍을 배치시키는 방식은 팔면체의 기본 구조로 배치를 시키면 되는데 결국 나타나는 기하 구조는 플로라이드하고 중심 원자인 브로마이드 사이의 기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각 평면형이다 라고 기하 구조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이 나겠죠? 요거. 그 다음 요또 문제에서 중요한 게 있네요. 5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자, 이 자체 이온화,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각 원자들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래요. 여러분 산화수 어떻게 정해요? 산화수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산화수는 어떻게 정해? 그렇지. 자, 우선 산화수의 컨셉을 하나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산화수는 완성된 루이스 구조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주변 전자를 독식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싹
다 가져간다는 전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용하기 전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 텐데, 이 산화수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정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산화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1. 자, 산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산소 산화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요. 2 마이너스 다 좋은데. 그럼 왜 저렇게 산화수를 정하냐면, 자,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결합 전자쌍이 어쨌건 있겠지만, 둘 중에 누가 전기음 송도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가 전기음 송도가 더 크죠. 그럼 이 산소가 비공호 전자쌍 포함하여 결합 전자쌍까지 산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산소의 최외각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산소의 최외각 전자가 원래 6개인데 지금 몇 개 갖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8개 갖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2개 많아졌으니까 얘 산화수가 2-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오수소의 산화수는 그럼 얼마입니까? 바로 전자를 전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산화수가 1+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산소의 산화수는 2-, 수소의 산화수는 1+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산화수소.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과산화수소? 자, 입시에선 루이스 구조가 진짜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건 싹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산화수소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은 H2O2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가지고 옥텐룰 만족시켜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각 산소마다 역시나 비공호 전자쌍이 2쌍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옥텟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저 각각의 경우에서 산화수 구할 수 있느냐인데, 결합선이 하나가 그려지면 거기는 결합전자가 2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수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음 송도가 더 크죠? 당연히 산소죠. 그럼 산소는 비공호 전자쌍까지 포함해서 결합전자쌍까지 다 산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하고 전기음성도 비교를 해야 되죠. 산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같죠. 같을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절반 갖는다고 가정을 해줍니다. 같으니까 더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됩니까? 7개 획득하지. 7개. 원래 몇 개였는데? 6개였잖아. 6개였는데 최외각 전자가 지금 7개 됐지. 그럼 전자 몇 개 많아졌어? 하나 많아졌지. 그래서 얘 산화수가 1-야. 마찬가지로 얘도 1+고. 알겠죠? 그러면 연습용으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보레인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녀석의 분자식을 아는 사람? BH3입니다. BH3를 이름으로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자, 쟤는 루이스 구조를 배우면 막 굉장히 기초적으로 배우는 녀석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이 뿡쇼 바로 유명한 13족 원소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임?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슈쇼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뿐이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루이스 구조를 길이라고 하면 뭐 이거 뭐 다른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인데, 그래서 저 보레인은 뭐로 또한 유명한 녀석입니까? 뭐로 또 유명합니까? 바로 얘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또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데 실제 있긴 있는데 묘하게도 있긴 있지만 옥텟을 만족하지 않은 채로 있는 비금속 화합물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슈쇼 산화수 얼마입니까? 수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이때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가윤아,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때 수소 산화수가 1-입니다. 1-1-입니다. 그러면 붕소 산화수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3+가 된다는 얘기죠. 왜? 뿡쇼, 슈쇼, 전김성 누가 더 크죠? 붕쇼가 조금 작습니다. 자, 슈쇼 전김성도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2.2라고 했죠? 뿡쇼가 2.0입니다. 금속성이 살짝 있어서, 뭐 금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 금속성이 조금 더 있어서 붕소가 전김성도가 살짝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결합 전자쌍을 붕쇼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슈쇼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슈쇼가 가져간다. 원래 슈쇼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죠? 한 개인데 지금 두 개가 된 거니까 전자 하나 많아졌죠. 그래서 저 슈쇼가 지금 저렇게 산화수가 1-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소 산화수는 2-, 수소는 1+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보통 맞는데 그게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산소의 산화수가 1-, 수소의 산화수가 1-인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예외적인 게 아니고, 예외는 없어요. 산화수 따지는데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 예외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저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가 나왔으니 말인데 참고로 자, 슈쇼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1s1이죠?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밑에 쓸까? 1s1이잖아요. 그러면 1s1이니까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맞죠? 이때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슈쇼. 그렇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하나를 띄워버렸어. 그냥 홀랑 띄워버렸어.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1s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그럴 때 얘 이름은 뭐라고요? 프로톤이라고 해요. 프로톤. 우리말 번역은 뭐죠? 다 들어본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양성자라 부르기도 하고 슈쇼 이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해요?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는 거. 파울리, 베타울리라고 하죠. 베타울리에 따라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소 입장에서는 원래 전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몇 개가 더 많아진 거란 얘기예요. 하나가 더 많아진 거란 얘기죠. 그럼 얘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중성이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겠죠? 알겠죠? 이럴 때 얘 이름은? 이름은 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라이드. 우리말 번역은?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 잘 안 쓰고요. 그냥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이 있다면 슈쇼 음이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에 따라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 이름도 다르고 사실 반응성도 다 다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 문제에 맞추어 저기 줄게요. 이쪽에 줄게요. A. 자, 아까 그렸던 B열 F 예. 여기서 각각 브로마이드하고 플로라이드의 산화수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플로라이드 주변에는 어쨌건 비공호 전자쌍이 몇 쌍이 있는 거예요? 3쌍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결합 전자쌍이고요. 그럼 이때 플로라이드의 산화수는 얼마겠습니까? 플로라이드가 브로마이드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럼 얘를 다 가져갈 테니까 8개 전자 획득하는 거고 산화수가 1-겠죠. 당연히 얘도 다 1-. 그러면 브로마이드의 산화수는 어떻게 됩니까? 브로마이드는 전자를 이것밖에 못 가질 거 아니에요. 플로라이드한테 다 뺏길 테니까.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 획득하게 되죠. 원래 7개인데 4개뿐이 못 가졌으니까 3개 없어졌죠. 그럼 얘 산화수는 3+.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따지시면 3+, 1-,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건 저 자체 이온화 반응에서 브로마이드와 플로라이드는 산화수 변화가 있습니까?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까? 산화수 변화가 없다가 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년기 반응일 뿐인 거고 산화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아닙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린 거 외에 추천드리는 거 집에 가셔서 조금 추천드리는 문제는 13페이지 18번 문제. 13페이지 18번 문제. 찾았어요? 13페이지 18번 문제. 찾았죠? 네, 요거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10페이지 14번 문제. 10페이지 14번 문제. 그리고 20페이지 33번 문제. 20페이지 33번 문제.
그리고 그리고 아이고 어디 갔어? 53페이지 51번 문제 53페이지 51번 문제 보시죠. 요거 등은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오늘 됐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 월요일이죠. 월요일 되고 그다음에 혹시 그거 뭐야 그 개인 면접 수업을 그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애석하기도 그 내가 오늘 내일은 면접 수업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일정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래서 면접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월화수 중에 하나를 좀 예약하셔서 그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기라 뭐가 엄청 뭐가 복잡해져가지고 내가 주말에는 면접 수업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뭐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월화수 중에 필요하시면 면접 수업을 잡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서 월화수 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연이 오빠 이렇게 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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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이 데스.